안녕하십니까.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모형에 대해서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에듀테크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에듀테크 자체에 대한 이해가 과연 중요할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에듀테크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 무엇이니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개괄적인 얼개를 교육과정에서 산발적으로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업의 단계별로 과연 어떻게 개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번 연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각각의 에듀테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수업의 단계에서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게 적절할까?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내용이 선생님 보시기에 이거 말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사실 선생님의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토대를 발판으로 삼으셔서 선생님의 학생과 선생님의 수업에 맞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모형을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용과 산출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읽기, 듣기, 보기 활동이고 산출은 말하기, 쓰기, 제시하기, 프리젠팅 요 과정이죠. 자, 그럼 수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듀테크의 발달과 함께 듣기, 읽기의 도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듣기와 읽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앱 번역기 등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자 수준에 맞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앱이나 번역기를 활용해서 듣기나 읽기 수업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또 산출형에서 봤을 때는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 컨텐츠 제작입니다. 또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업을 영어 수업 내용에 포함해서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 역량을 함양하고요.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수업 시간에 안내해서 학습자의 활용 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퍼스 데이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코퍼스 데이터를 어떻게 영어 학습과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연수 뒤쪽에서 실질적인 실습 과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용자 간 상호작용 영역의 경우에는요. 사용자 간 상호작용 영역이라는 거 하는 것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혼합되는 부분이죠. 이럴 때는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영어 사용 의사소통에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해서 언어 문화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측면이 있고 상호작용은 대화, 토론, 문자 교환 등 참여자 간의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 그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 그래서 학습자와 영어 사용 공동체 사이의 다양한 영어 소통, 의사소통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쪽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 혹은 에듀테크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먼저 조망하고 이 특성들에 따른 한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한점. 제가 이 제한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제한점 혹은 역효과에 대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좋습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결국에 수업에 도입을 했을 때 그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효과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에서의 부작용 혹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에듀테크 활용 영어 수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많이 접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어떤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언어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주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하면 번역해주고요. 이 단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요. 문법에 대해서 물어봐도 조금 대답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문법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 기억나시죠?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은 주된 목적이 문법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발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글의 조직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상당한 수준의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거나 그 근거를 제공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좀 어려움을 겪는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양한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문제의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순서나 삽입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한국어 영어의 번역 또 작성된 글에 대한 학습자의 글에 대한 평가나 개선 조언 같은 경우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챗봇 같은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은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코렉티브 피드백을 한 번 단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교육의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제 학위 논문에 나온 도표 내용인데요. 일단 저도 이제 다양한 챗봇을 구성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챗봇의 구성 방안 중에 하나는 대화형으로 그래서 일상 대화를 진행하는 것처럼 챗봇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칫챗이라고 해서 학습자와 챗봇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뒤로 이제 가서 관련 없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첫 단계로 올리고 이제 그 과업과 관련돼 있는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학습자가 오류를 나타내면은 첫 번째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나 아니면 리피티션 같은 첫 번째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틀렸어요. 또 틀렸으면은 두 번째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일리시테이션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또 틀렸다 그러면 또 풀 리퀘스트라고 해서 되묻기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과 대화를 하실 때 학생이 어떤 문법적인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법적인 오류가 목표 구문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으로 중요한 구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구문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하신다고 하면요. 선생님 한 번 정도만 제공하셔도요. 30명이 오류를 만들어냈을 때는 30번의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도표대로 틀릴 때마다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하면요. 전체 30명의 학습자라고 하면은 100번의 코렉티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챗봇은 어떻습니까? 학습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만 하면요. 선생님께서는 뒤에서 학습자가 잘하고 있는지를 서버에서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렉티브 피드백을 활용한 챗봇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 연수 프로그램도 뒷부분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에듀테크 기술들 중에서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이미지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제가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미지들이 대부분 다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과거에는 어찌 보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외주를 줘야 되고 또 그러려면 시간과 자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말씀을 하시면 보통 어떤 정보부라든가 컴퓨터 관련된 부서 혹은 일부 학교는 교무부나 연구부에서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 구독이 가능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잘 활용하시면 영어과 전체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 경제적인 기반도 갖추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가 및 수업 자료를 구축할 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다양한 비언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유의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미지지만 지금 이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미지 정도, 텍스트 투 이미지에 대한 기능이 인공지능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향후 미래에는요. 훨씬 더 강력한 인공지능 생성형 툴이 도입이 될 겁니다. 예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동영상이 나오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의 발전 단계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앞으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을 향후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습자들은 미래 사회에서 분명히 많이 사용할 텐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생활 과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고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 교과라든가 컴퓨터 교과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프롬프트 혹은 입력하는 명령어가 영어고 그 명령어 이외에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코딩이라든가 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관련된 다양한 어떤 생성형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자신들이 비언어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런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 저희가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기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이 어떤 그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생성형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학생들로 하여금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럴 수가 있죠. 저희가 보통 동기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한테 읽기 수업의 경우에는 제목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 제목을 읽고 어떤 내용이 상상이 되니 어떤 경험이 있었니? 라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던 다양한 실생활 질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봤을 때 글을 읽거나 내용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부분이라고 봅니다. 동기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차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이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밀접한 경험이 있었다는 훅 어떻게 이렇게 딱 걸리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뒤에 있는 글을 읽을 때도 학습자가 더 적극적으로 글을 읽게 되거든요.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동기 부분인데 동기 부분에서 단순히 학습자한테 이런 일이 있었니? 저런 경험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요즘에 학습자들은 사실은 문장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을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라는 것과 같은 활동을 제시를 한다면 학습자들이 훨씬 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림을 만들어낼 때 아주 간단한 단어 정도만 예시를 하게 되면은 아주 포괄적인 내용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그림을 수정하는 활동을 생성형 인공지능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동기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적으로 의도하시는 교수학습의 목적, 즉 글의 제목을 읽고 이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라는 이 교수학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공유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상대방의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심화적인 동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업의 복잡도나 아니면은 능숙도에 따라서 어떤 과업이 제공돼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떤 학습자 같은 경우는 뒤따라 나오는 글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너무 어려웠을 때 이 학습자들이 선생님 이 글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학습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피드백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글을 줄게. 이 더 쉬운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가 동기와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과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 이 과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과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드는데 이 과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과업의 복잡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에 제시된 이 읽기나 듣기 자료의 난이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활용하시면 이 동기 부분에서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업의 난이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업의 복잡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현재 영어 교육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과업의 복잡도를 동기 부분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준비 시간이 제공되면 더 쉽고 제공되지 않으면 어렵겠죠. Here and now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Here and now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손가락으로 이것, this, that 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학습자가 만약에 이것저것이라는 표현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과업은 훨씬 쉽고요. 이것저것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명사나 동사를 활용해야 된다면 과업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유 제시입니다. 학습자들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면 어려운 과업이고 그렇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끝나면 훨씬 더 쉬운 과업입니다. 그래서 과업을 제시하실 때는 이 과업의 재미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기이기 때문에 재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기 단계에서 어떤 과업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공이 되는지를 고려를 하시면 수업 전체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동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과업의 어떤 양상을 생각해 보면 능수도가 낮은 학생들한테는 쉬운 과업이 제공되는데 최종 완성되었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학생들이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다양한 과업을 미리 제공을 하셔서 학습자로 하여금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저거 할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시면은 학습자로 하여금 너는 영어 잘 못하니까 쉬운 거 해라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보다 다양한 과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모둠도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개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문 혹은 읽기 문제 풀이 이런 과업을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먼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 글을 써봐 그랬는데 선생님 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그러면 학생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여기에 대한 글을 몇 자 정도로 영어로 써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수업의 단계나 시점 또 모둠 활동을 하신다면 모둠 활동에서의 모둠원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의 시점이나 단계를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학습자로 하여금 과업 기반 수업에 참여하고 비언어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비언어적인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비언어적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우리 수업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적인 결과물, 언어적인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과업 기반 수업에서 과업이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과업이라고 한다면 과업의 최종 결과로 도출되는 결과물은 비언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어떤 과업을 제시할 때 이 과업이 언어적인 과업을 맨 마지막에 도출하게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교정하고 오류를 점검하라. 혹은 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라. 뭐 이런 식이 언어적 결과물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비언어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짝과 함께 영어로 포스터를 제작하기, 짝과 함께 영어로 협동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포스터를 만들기, 짝과 함께 혹은 모둠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우리나라 문화 설명하기와 같은 언어적이지 않고 뭐 포스터, SNS 포스팅과 같은 언어적이지 않은 비언어적인 결과물이 산출되도록 하는 게 과업의 실제성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발표 과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발표 과업을 하려면 학습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SNS 포스팅을 모두먼들과 만들었다 해봅시다. 그럼 그 포스팅을 올려놓고요. 그냥 너희들끼리 봐라 이게 아니라 이 포스팅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포스팅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학습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포스팅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포스팅을 했을 때 포스팅 글만 쓰지 않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안 쳤을 겁니다. 그럼 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스스로 아래 글 없이 이 동영상의 내용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만약에 이 아래 동영상이나 그림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다면 그냥 앞에 나가서 읽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학습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를 보면서 자기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은 듣고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질문은 발표자 학생이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말했고 이번엔 듣는 상호작용적인 기능이 촉진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자의 능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발표 과정에서 발표 슬라이드나 발표 자료에 있는 영어를 그대로 읽고 리사이팅하는 말하기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학습자가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생활 과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다양한 화상 회의를 활용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프로그램들 혹시 적용이 가능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봤지만 이 국제 공동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어디서 숙박할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 학생들이 밥 먹는 거, 버스 대절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저 기념품도 준비해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줌 혹은 비디오 컨퍼런싱, 다양한 화상 회의 툴을 활용을 해서 국제 교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모두명 수업도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화상 회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관련돼 있는 학생들만 해당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업을 올려 놓으면은 그 밑에다가 다른 나라 학생들이 댓글을 다는 형태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장 허가 득하셔서 내부 결제 취하시고 교육청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육계획서에 꼭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이 전개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기반 수업 활동들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방탈출이나 아니면 챗봇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 전개 단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 단계에서는 즐겁고 재미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언어적인 지도가 반드시 제공돼야 됩니다. 고전적으로 저희가 가르쳐왔던 행위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과거 고대 그리스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돌려놓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고전적으로 가르쳐왔던 행위는 계속돼야 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입된다 그래도
교사는 언어 교육의 전문가고 학생 지도의 전문가고 평가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은 A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B라고 말했고 B라고 낸 것을 시험에 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하실 때는 선생님의 전문가적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허락을 받아라 라는 것을 단순히 말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수업의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짚어져질 수 있는 내용이 수업의 단계로서 확보가 되고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어라는 언어의 어휘, 문법, 기능 지도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교사의 언어적인 지도나 피드백은 반드시 제공돼야 되고 그 언어적 지도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가 에듀테크 관련 수업이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동료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 사실 패들릿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그 학습 관리 체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습 관리 체제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공유 문서 도구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문서 도구 등을 활용하셔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자신에 대한 학습에 대한 평가, 동료 평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수업의 창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만들어 두시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수업, 인공지능을 활용하던 메타버스를 활용하던 무엇을 활용하던 영어 수업에서의 최종적인 전문가로서의 컨펌은 선생님이 하신다라는 지점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본인께서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